1년만 더 해볼게요. 저자 서림, 출판 메리 포핀스, 발매 2020년 2월 1일. Winning means being unfaithless.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 중 더 흔한 게 실패가 산재되어 있다. 유독 나에게만 그것이 찾아왔다고 느끼는 애들 중 대부분은 실패를 온전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성공에 이른 일들을 바라보면 그들에 비해 나에게만 찾아온 실패가 쓸쓸할 때가 있다. 예전 한 기자가 이미 25,000번이나 실패한 사업가를 찾아가서 물었다. 벌써 25,000번이나 실패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실험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러자 사업가는 대답을 했다. 실패라니요. 저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성공에 도달하지 않는 25,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 사업가는 전기 배터리 실험을 하던 에디슨이었다. 실패는 성공보다 흔하디 흔한 현상이다. 확률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넓은 곳에 포진되어 있으며 누구를 따지지 않고 들이닥친다. 갑작스럽게 성공을 이루는 행운도 분명하게 좋지만 실패를 맞이하는 자세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실패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은 대개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공과 실패는 그 성향이 매우 다르기에 같은 부류로 여겨지긴 하나 성공은 결과이고 실패는 과정이다. 성공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지만 수많은 실패 뒤에는 다시 성공과 실패의 기로가 들어선다. 그것에 다시 실패를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다시 성공과 실패의 기로는 들어선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이 없는 나의 입을 기다릴 때가 많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감추고 있다고 여기는지 종종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남의 일에 생각 없이 한마디 툭 하고 던지고 나면 내가 뱉은 생각 없던 무의식의 말이 다시 나를 자극할 때가 있다. 안 되면 어쩌지? 나보다 상급자가 나에게 물었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나는 대답을 했다. 될 때까지 할 건데 안 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은 적당한 순간에 포기를 하기도 해야 된다. 미련을 두고 의미 없는 도전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도 반드시 존재한다. 넘지 않고서는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럴 때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은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한다. 실제 안 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이 없다. 다시 하거나 그만하거나. 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 옵션을 물어보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래저래서 안 되는데요. 그럼 그들에게 다시 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 그럼 그들은 다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는데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상황에 고민 상담자는 역할을 잃는다. 이런 고민은 실패할까봐 두렵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 두려움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가정이라는 것도 사실상 엄청나게 확률 높게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50%로 본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갖는다. 우리 누구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로또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첨되지 않을 너무나도 당연한 확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당신의 실패에 거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원래 실패는 아주 흔한 일이며 성공이 아주 극적인 일이다. 실패한 확률을 맞추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실패를 예상한 이들의 적중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선견지명에 놀랄 이유도 나의 한계를 결정지을 필요도 없다. 당신이 도전하는 일의 실패할 확률은 99%다. 당신이 맞이할 미래에서 얻고자 한 대가를 얻지 못할 확률이 99%라는 말이다. 이 말이 저주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가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령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 점수를 1등급 올리거나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5kg를 감량한다거나 원하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조금 더 성장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미 최선을 도달한 상태다. 이 최선을 넘어가는 1g의 목적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당신이 만들어낸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더 극하게 말하면 99.99%쯤은 된다. 이제 우리가 실패할 여지가 당연해졌다. 그럼 다시 도전해보자. 그리고 실패해보자.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0.001%의 확률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1만 분의 1의 확률이 성공의 확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전을 2회만 하기만 해도 그 확률은 5,000분의 1로 줄어든다. 다시 3회를 하게 되면 3,333분의 1로 4회를 하게 되면 2,000분의 1의 확률로 줄어든다. 실패의 도전이라는 대응을 장군멍군식으로 무감정 대입하기만 하더라도 성공의 확률은 복리로 늘어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결국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실패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을 배제시킨다. 실패를 해도 즐겁게 맞이한다. 소설가 김영하님은 글을 쓰기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서류상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화가 날 법한 상황에 김영하 작가님은 글쓰기에 좋은 소재가 됐다라고 여기고 말았다. 내가 2번 다시 중국을 들어가나 봐라 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다음에 중국행 비행기를 끊을 여지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그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린 작가님은 입시의 실패를 맞이하고 반수 생활을 한다. 대학을 입학하고 다시 대입을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꾸준한 실패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 물론 실패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쯤은 여전히 알 수가 있다. 다만 나는 해도 안 돼가 아니라 현명하게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해가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낸다. 우리는 아주 사소하게 정해놓은 목표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어제의 나와 달라지는 아주 작은 성취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것은 없다. 그녀는 대학생활 중 과외와 대학생활과 수험생활을 함께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아주 조금씩 자신을 성장시켰다. 실패할 여지도 충분하게 두었다. 그녀는 결국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통해 교대를 입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될 법한 이야기들이다. 주변 어디서든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가 수험생활을 하며 일정 패배자를 양산해내는 대한민국 입시와 고시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녀의 프로필을 살펴보자면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라는 도서가 보였다. 단순히 태어나서 영어가 능통했다는 원어민의 영어 공부법이 아니라 불완전하여 실패를 거듭했던 이에게 축적되었던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가 새로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냈다. 그녀는 스스로 이과적이라고 했으나 그녀의 문체는 깔끔하고 보기 편하고 따뜻했다. 그녀가 이과적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글을 쓰는 문과적 인간이라는 사실은 여실하게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대한민국 많은 수험생들이 읽기를 희망하는 글이다.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 제가 방금 전에 리뷰를 쓴 건데요. 지금 보니까 오타랑 비문이 되게 많네요. 읽으실 때 찾아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도 208페이지 좀 얇은 책인데요. 한 2시간도 안 걸려 있는데, 근데 뭔가 제가 19살, 20살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당시의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함께하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이 저자 서림 작가님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1인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작성하신 글을 출판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책 소개만 볼게요. 합격과 불합격, 세상에서 가장 흔한 개인의 위기에 관하여. 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말? 이 책은 작가가 나태해지거나 교만할 때마다 스스로 꺼내어 읽어온 글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삶을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몇 통의 편지를 받았을 때 작가는 언젠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준비하던 시험은 황당한 성적으로 떨어졌고,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한 이는 떠나가고, 가족이 밉고, 또 내가 창피하고, 공부는 해야겠는데 돈은 벌어야겠고, 그렇게 마주하기 싫은 치러야 할 일들이 내 앞에 거대한 산으로 남았을 때, 그렇게 사실 이 세상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별일 아닐 수 있는 일, 그러나 실은 막상 나에게 벌어지면 너무 싫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이 한 번에 벌어졌던 한 사람의 어떤 일련에 관한 이야기다. 미치지 않고서야 살 수 없는 때에 대하여. 살다 보면 미치지 않고서 살 수 없을 때가 있다. 당장 둘러싸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숨쉬기조차 싫을 때도 있다.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사실 털어놓는다는들 달라지는 것은 없을 때,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들이다. 불평을 말하는 입을 잠시 닫고 주변과 연락도 자제하고 그저 저의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실력을 기르는 일 말이다. 그는 붙고 나는 떨어짐을 어떻게 지혜롭게 견딜 수 있는가? 누군가 거듭된 실패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이 책을 건네주겠다. 공부하기 싫어 미칠 것 같은 이들에게도 건네겠다. 차라리 미치는 방식으로 한번 그 시간을 견디고 시간을 잘 흘려보내주자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대신 넘어주지 않을 그 벽을 기꺼이 넘어보자고 말이다. 이 책은 그런 마음을 담은 책이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게 달성될 수 있었으면 이미 했겠죠, 우리가. 근데 아직 못했던 일들을 도전하는 거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아주 사소한 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거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저자 소개 한번 볼게요. 서림, 광주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어요. 광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고등 영어 베스트셀러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를 저자입니다. 이거 녹음 끝나면 사러 갈 거예요.
어려서부터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몇 번이나 읽으며 그를 동경해왔다. 연금술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생에서의 갈림길마다 힌트가 되는 표지들에 반응을 하고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인생이 가리키는 표지를 따라 초등교사가 아닌 책을 만드는 일을 선택했다. 누군가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책을 만들며 사는 것이 꿈이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떤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존경할 만합니다. 이분도 저는 읽고 나서 와,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배울 것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유리멘탈이라는 이제 글로 시작을 하는데요. 읽을 때는 이제 약간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실패했던 얘기를 쭉 쓰는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실패하는 경험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는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봤다. 그리고 실패도 남들이 겪어보지 않은 실패를 해봤다라는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실패했던 내용을 읽어 넘어가는데, 뭐야,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해? 라는 이 꼰대 같은 마인드가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고 나서 몰입이 되고 나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 챕터는 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다시 봄 해서 불억과 에필로그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썼던 서평은 사실 책의 내용을 많이 담지는 않았어요. 책은 수필이고 에세이라서 이제 본인이 겪으셨던 실패랑 성공에 관련된 이제 그 수필을 그냥 쭉 쓰신 거고, 저는 약간 좀 자기계발의 느낌으로 전 글을 쓰긴 했는데 조금 더 이 표지처럼 감성적인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 또래에서 이런 상황 너무 많이 보거든요. 반수하고 재수하고 대학을 들어갔다가 전공이 자기 그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대학을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 또래 분들이 좀 공감해서 읽을 수도 있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공감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요즘 좀 제가 나이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일단 공부를 좀 하시다가 수학이 5등급이 나오면서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광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수학 5등급이 나온 사람이 수학을 가르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나중에 1등급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5등급을 받던 사람이 1등급으로 가던 과정을 다 한 번씩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그냥 태어나 보니 잘해져 가지고 방식이나 요령은 있겠지만 이게 올라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보다 어떤 열등감의 감정도 충분히 느껴보고, 그리고 다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다시 올라가셨던 분의 어떤 글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배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한테 배울 건 한 가지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한테 배울 거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지내고 싶은 이제 작가님이셨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